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 팀장이 치의학과, 치의학과,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모두 정리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석소장이 약학대학 약학과의 2023학년도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를 모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약대를 지망하던 학생들은 물론 의대를 지망하다가 성적의 하락으로 인해서 약대로 진로를 돌린 학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래 의학계열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지만 성적의 상승으로 인해서 의학계열 중에서도 약대 합격 가능성을 마주한 학생들까지 오늘의 컨텐츠가 각자만의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37개 약학대학 약대 약학과의 자기소개서 문항별 양상 정리 자료입니다. 이전 의학계열 자기소개서 문항별 정리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주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취합한 자료이고요. 전체 37개 약대 중에서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총 13개의 약대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소속 대학교보다는 수도권 인근의 대학교들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골고루 자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같은 약대라 하더라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권보다는 수도권 약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의 약대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의 약대보다 지원군과 합격군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2학년도 공식 및 내부 입시 결과를 여러모로 따져보았을 때 가능성이 크다 정도가 아니라 기정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의 경우에는 37개 약학대학의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3개 약대 중 7개 약대가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을 활용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자기소개서에서 대학별 자체 3번 문항을 활용하는 의대들과 겹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당시에는 이화여자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 등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 폐지 예고를 앞두고 2023학년도부터 발빠르게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서 작년보다는 개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해당 이야기야 대학별 자체 3번 문항에 한정이 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자체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약대인 만큼 2022학년도까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다가 2023학년도에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약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서류평가 보조 서류인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본인의 관심 분야와 약대 진학 의지가 생활기록부상에서 충분히 드러나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대 지원군과 합격군 수준은 대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인서울권 약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인서울권 약대 마지막으로 지방권 소재 약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없으면 평가의 포텐셜이 확 낮아지는 생활기록부 양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인서울권 약대와 지방소재 약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석소장이 드린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 짓기 전에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약대를 지망해왔던 학생들이야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약대를 지원하게 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언이기도 하니까 꼭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2020년 당시 석소장이 약대 편입을 지도해 보았던 경험들을 토대로 작성했던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실패해도 괜찮으니 직접 설계해본 연구 및 탐구 경험과 인성 중심의 다면평가 요소, 어학 역량, 의대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은 물론 왜 XX대 예를 들면 의대나 공대 등은 안되고 하필 약대여야만 하는 건가를 증명해야 하는 지원 당위성이 2022학년도 약학대학 약학과 학부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석소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루션 진행자 한정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전년도 약대 합격자들에게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우선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2022학년도 약대 지원군이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약대를 노리고 준비해온 성골 라인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대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약대를 지원하게 된 진골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컨텐츠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원래 의대를 지망했지만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의 하락으로 약대로 돌린 학생과 원래 의학계열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지만 성적의 상승으로 인해서 의학계열 중에서도 약대 합격 가능성을 마주한 학생 모두 이
진골 라인에 속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2022학년도 약대 입시에서 태생적으로 약대라는 목표를 가져왔고 고지고대로 약대를 지원한 성골 지원군과 원래는 약대를 지망하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약대를 지원해볼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 진골 지원군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작년이 약학대학 학부 모집의 첫 해인 만큼 대부분의 약대에서 태생적으로 약대라는 목표를 가져왔고 고지고대로 약대를 지원한 성골 지원군이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석소장이 지도했던 학생들의 표본 내에서는 이 성골 지원군과 진골 지원군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태생적으로 즉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대라는 목표를 가져왔고 고지고대로 약대를 지원한 성골 지원군이 아니었음에도 왜 모모대는 안되고 하필 약대여야만 하는 건가를 증명하는 지원 당위성만 잘 충족을 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쟁점은 바로 한 가지인데, 바로 진골 지원군으로서 약대 지원 당위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석소장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패해도 괜찮으니 직접 설계해본 연구 및 탐구 경험, 인성 중심의 다면평가 요소, 어학 역량, 의대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4가지 중에서도 실패해도 괜찮으니 직접 설계해본 연구 및 탐구 경험과 의대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꼽고 싶은데요. 석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을 꼽아보자면 결국 약대 지원의 당위성은 연구 약사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약대를 지망해 오면서 꾸준히 준비를 해온 학생이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진로가 다소 뒤틀리고 변경된 채로 약대에 지원을 한 학생이든 개국 약사가 아닌 연구 약사 즉 약학연구원으로서 특정 질환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약학적 관점 기반의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 열정과 탐구 의지가 확실히 보장되기만 한다면 성골이든 진골이든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석소장이 실제 합격자들의 정보를 세세하게 나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진골 지원군 출신 합격자들에게는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질환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의학적 관점으로든 공학적 관점으로든 약학적 관점으로든 나름대로 가지각색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경험이 3년 동안 잘 녹아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장기 관련 질환에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장기 관련 질환 자체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기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적, 약학적 접근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장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의 원리까지 탐구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소재로 써먹는 아스피린 합성 실험이나 생리통약 부작용 조사 등의 보편적인 활동으로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기보다는 특정 학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질환이나 신체 부위 관련 약물에 대한 여러 지식들에 대한 탐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자 진골 출신 지원군 중 합격자들의 공통점이라고 석소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어쩌다 보니 약대를 지망하게 된 진골 지원군 출신 학생들은 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석소장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약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연구 약사로서의 역량에 포함되는 신체 부위 혹은 질환에 대한 관심 플러스 학업 역량 플러스 다양한 도전 경험으로 구성되는 연구 의지 플러스 해당 연구가 다른 분야가 아니라 꼭 여러 약학적 관점과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정신없이 펼쳐온 수많은 활동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하는 것이 약대 자기소개서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 반면 생활기록부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탐구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약대 자기소개서의 의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약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가 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아니라 어떤 약학적 기전을 왜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고 싶은가가 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